전체 문제씩 이제 들어가죠. 똑같이 난이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동영모의고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동영모의고사 딱 들어가면 이제 시험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뭐 전혀 보지 못한 이런 문제도 나올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OX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동영모의고사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이거 시국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국토기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우리가 좀 하다 보면 뭐 정비법 하다 보면 국토기법률 다 잊어버리고, 주택법 하다 보면 뭐 건축법 저기 앞에 국토기법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최대 장점이 뭐냐면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을 해 들어가거든. 이걸 계속해서 한 달 동안 합니다. 하고 나서 시험장을 가면 머리 주파수가 맞아져 있는 상태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합격선을 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2론 시험을 따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뭐 자동차 백과사전을 갖다 놓고 자동차 본넷 열어보고 전부 다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크라운 출판사 거 문제집 하나 사다가 냈다 갖다 풀어보는 거야. 응? 예, 냈다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합격 점수가 나와버려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농지법까지 머리 주파수 맞추는 대단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거 잡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언제부터 보느냐? 이제 내일부터라고 그러네요. 그죠?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인 줄 알았더니 반드시 9시 30분부터 진행될 거예요. 9시 30분부터. 자, 9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때 꼭 9시 30분 이전에 5분 전에 입실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보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연필로 한다는 거나 또는 무슨 놈의 뭐 볼펜으로 한다는 거나 이랬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게 있죠. 이렇게 끝이 뭉툭한 거 있을 거예요. 컴퓨터요. 이거 가지고 와서 팍팍 찍어 가야 돼요. 이걸로 하는 거하고 이거 하지 않는 거하고는 전체 120문제를 봤을 때 5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서 벌써 나옵니다. 이걸로 탁탁 찍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답안지를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것처럼 진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많이 틀린 문제가 어떤 문제가 틀렸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맞췄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좀 해주시고, 이 9시 30분까지 입시 완료가 안 되어지면 늦게 혹시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온다 해놓고 조금 늦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말고 저쪽 2강의실 있죠. 저쪽으로 가서 혼자 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걸 동영을 볼 때는 직접 시험 보는 것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일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에 앉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뒤에 가서도 한번 보고, 뒤에 앉기를 가시는 분들은 앞에 가서도 한번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자기 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조용한 곳에서 풀어야 내 실력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험지를 받아다가 혼자 독서실에 풀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가보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어떤 분은 시험지 받고 나서 계속 한숨만 쉬어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이게. 어떤 분은 볼펜으로 똑딱똑딱똑딱똑딱 해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어떤 분은 다리를 떨고 있어. 계속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떨어요. 떨고 있다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반드시 함께 풀어야 돼요. 함께. 이 상황. 실제적인 실전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 이게 아주 이게 뭐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커리큘럼이 지금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새로면서 만들어내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온갖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게 나온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커리큘럼이 아주 좋은 커리큘럼이에요. 이대로 꼭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계적인 손가락 안에 드는 마라토너들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반드시 와서 경주, 동아 마라톤 대회를 한다 하면 그 코스를 뛰어본다니까. 안 뛰어본다 하면 절대 이 손가락 안에 못 들어요. 아무리 잘한다, 컨디션이 좋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코스를 뛰어봐야 된다고. 이게 어디에서 완급이 조절이 될지 그게 잘 감안하는 거예요. 몇 번 뛰어요. 몇 번 그 코스를.
뛰어보고 나서 이게 1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코스, 이게 마지막, 이게 꽃이다, 최고의. 그래서 국토기법률부터 시작해서 농지법까지 쫙 훑어갑니다. 이게 스크린이 돼요. 이게 머릿속에. 머리 주파수 맞추는 작업이니까 꼭 필요하다. 최고로 중요한 거다, 이게. 점수 나오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 약 한 30점 나올 거야. 첫 회부는 팍 해서 그냥 한번 전혀 새로운 내용들도 나오고 한다고. 그런 내용. 이제 온갖 상황을 다 대비를 해야 되니까 한숨만 푹푹 쉰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난이도가 나오는데도 2주차에는 말이죠. 동영 2주차에는 한 10점에서 15점이 올라가요. 난이도가 똑같은데도 그래요. 희한해.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연습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집에 가서 하겠다. 받아가지고 시험지 가지고 아무 효과 없어요. 효과 없습니다. 꼭 여기에서 해주고. 딱 요거 이제 우리가 50분을 줄 건데 50분에 풀지 말고 한 5분 정도 앞당겨야 돼요. 그 연습을 해줘야 돼. 조금 5분씩 빨리빨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10시 반부터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은 아무튼 내일부터는 컴퓨터 사인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9시 반까지는 입시 완료가 돼야 됩니다. 5분 전에 완료를 해줘야 돼. 한 문제 더 풀려고 하지 마세요. 딱 그만 떼세요 하면 딱 떼야 됩니다. 한 문제 더 풀어서 뭐 하게. 또 풀었으면서 틀렸으면서도 또 하나 더 풀려고. 연습해줘야 돼. 연습. 이게 아주 중요하다. 최고의 꽃이다. 꽃.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해보면 알지만.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지법까지. 92쪽에 사업주체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주택법 쪽에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대건설을 사업주체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 그래서 주택건설사업 대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현대건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종류의 동그라미 한번 쳐봐요. 자, 기업번에 등록사업자 이렇게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비등록사업자 네모 한번 엮어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암이 처리된 부분에 제일 밑에 별표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나와요. 네모 한번 엮어 놓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 공동사업주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등록사업자는 연간 딱 붙습니다. 연간 동그라미 쳐. 연간이 빠져버리면 이거 이제 사업계획 승인받자에 걸리겠죠. 30% 이상부터, 30세대 이상부터.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는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밑줄,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 밑줄 그어요. 자, 물론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3세대를 얘기하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연간 세 번째 줄에 연간에 동그라미 치고 연간 빠지면 틀려요. 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중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걸립니다. 등록 동그라미 칩니다. 이걸 연간 들어가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받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떠요. 이렇게 뜨면 틀리죠? 그거 하나 잡아가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 승인 받자 하는 내용은 지금 어디에 나와 주냐면 그 96쪽에 나오죠. 96쪽. 96페이지 한번 봐요. 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에서 보면 자, 사업 시행에서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렇게 나와요. 네모 한번 딱 엮어 놓습니다. 자, 1호의 단독주택은 30%. 네모 한번 엮고 뭐 다만 다음의 경우는 50% 이상을 말한다. 밑줄. 자, 2번에 공동주택은 3세대 이상입니다. 네모 엮고. 자, 다만 다음의 밑에 줄 봐요. 다음의 경우 50세대 이상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자, 3번 제일 끝에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중사업 네모 엮어요. 자, 요때는 연간이 빠졌다. 30채가 나온다. 30채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 받자. 연간이 들어갔다. 20채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등록하자.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이 크로스돼 버리면 틀립니다. 자, 다시 원위치해서 92쪽 한번 갑니다. 자, 비등록 사업주체 해가지고 사업자에서 국지 한지 등은 국토교통장관의 휴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별도로 등록의 의무는 없다. 꼭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한국토주택공사가 뭐 20채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뜹니다. OX. X.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자, 공익법인이라든지 주택조합 등이죠.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등록의 의무는 없다.
뭐 이런 자들은 우리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라는 말이 별표에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고. 자, 거기 이제 자본금 3억 원 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기술자가 1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 면적이 22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갖추어서 등록 기준을 갖추어서 등록하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밑줄만 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말소죠. 등록말소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줄 봐요. 다음의 경우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그어놓고 1, 2번 묶어놓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또는 뭐 등록 등 대여했다 이렇게 되면 절대적 등록 말소 사유,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에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 해서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같이 하면 공동사업주체로 보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요.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 포함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서만 주택조합에서만 그래요. 그 내용 한번 체킹해주고, 그게 시험 문제 출제가 안 됐고, 자, 오른쪽에 가면 주택조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이죠. 거기에 주택조합 세 가지예요. 가목의 지역주택조합 밑줄, 나목의 직장주택조합 밑줄, 그 다음에 다목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밑줄 한번 그어야 되겠어요. 찌직리 이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 자, 2번에 설립인가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2번. 가나의 조합입니다. 가나 조합이니까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죠. 자, 인가 신청서의 관계 서류에다가 자, 100분의 80 이상,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돼요. 100분의 80 이상,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자 하는 내용은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만 해당 사항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죠. 원래 주택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요. 조합의 해산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꼭 설립은 인가를 받지만 해산은 신고해야 한다고 뜨거든요. 이를 뜨면 틀려. 자, 4번에 조합의 설립 신고 별표 쳐야 돼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지문은 해마다 떠요. 해마다 뜬다. 해마다 뜨죠. 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또한 같다 밑줄 가로 열고 신고해야 한다라고 써놓습니다. 신고죠. 신고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조합원 나와요. 조합원에 동그라미 치고, 조합원에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밑줄,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밑줄. 거기에 이제 거기 보면 지역주택조합에서 거기 보면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된다. 무주택자여야 된다.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이런 자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6개월 이상 거주라는 말 밑줄 한번 그어요. 6개월 이상 거주라는 말은 지역에서 나와, 직장에서 나와? 지역에서 나오죠. 그 정도 체킹해보고. 자, 똑같이 나와줍니다. 한번 넘어가 보죠. 넘어가서 94쪽을 보면 B번에 자료의 B번, 다만 설립신고의 경우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이 표현 나와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사항이죠. 그때는 완전 무주택자가 돼야 돼요.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체킹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밑줄만 그어요. 그 예전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만 해당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그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된다. 자, 공동주택 소유자 밑줄, 복리시설 소유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투기과일지구 밑줄 그어요. 투기과일지구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직장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역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밑줄 그어요. 이걸 직장주택적으로 또 바꾼다고.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 투기 방지 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거기에 자, 9번 한번 봅시다. 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판 날로부터 2년 이내 동그라미 한번 딱 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판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로 바꾸거든요. 이렇게 바꾸면 또 틀려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5년 내 착공 들어가야 되겠죠. 자, 3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허가겠죠. 허가에 동그라미 쳐놓고 2년 이내 허가 받지 않았네요. 자, 주택사원사채 네모 시험 1순위입니다. 이거 1순위다. 주택조합에서 한 문제, 주택사원사채에서 한 문제. 이렇게 되면 앞에서 세 문제, 용어의 정의에서 벌써 5문제예요. 자, 주택사원사채 요 내용이죠? 주택사원사채 요 내용. 자,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 의무적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 상환이 들어간다. 매입 환자한테 상환을 해야 된다. 상환. 이렇게 들어갔지? 이 채권이지?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상환사채. 사채. 원할 때 발행하는 채권은 매입 환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김영식이라는 거 꼭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이 난계가 좀 뽀승뽀승하죠? 뽀승뽀승하다. 잡아야 됩니다. 자, 보증받고 승인받자에 걸립니다. 보증은 누구만 받고? 민간만 받는다. 꼭 잡아야 돼요. 승인은 누가 받는다? 모두 받는다. 모두. 주택건설이니까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모두 받는다. 우리 여기에 나오는 도시개발 채권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었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할 때는 지방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일단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용.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입니다. 잘 잡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주택상환사채, 주택으로 상환하는 이 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모두 상법에서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등은 상법적으로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법은 보완적 적용이지 이게 우선 적용이 아니라는 거. 이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주택건설을 하는 자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현대건설 등록사업자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꼭 잡아야 돼요. 이걸 갖다가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발행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지방공사 주택상환사채 발행자가 아닙니다. 꼭 잡아야 돼. 꼭 잡고. 자, 봐요. 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네모, 등록사업자 네모. 자, 밑줄 그어요. 별표. 등록사업자의 발행 기준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기준을 이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한다라는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요? 그거 잡아야 되고. 자, 그러면서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갖다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증에 동그라미 쳐요. 등록사업자만 보증받습니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매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밑줄 그어놓고 최근 3년간 실적이 있어야 돼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만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자, 리얼번의 발행 규모 네모였고 별표 쳐놓습니다.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로 수인해일 것 밑줄 그어놔야 돼요. 자, 발행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행 규모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것 조심하고. 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네모 엮어야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으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모두 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상환기간 네모 엮어놓고 별표 쳐야 됩니다. 자,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3년을 넘어설 수 없다. 자, 중도해약금지 밑줄, 양도금지 밑줄 그어놓고 양도할 수 없다, 양도금지 네모 있고 별표 쳐요. 우리 채권이라는 것 자체 모든 유가증권은 전부 다 양도가 가능해요. 하지만 양도할 수 없다 하는 채권이 딱 하나가 나오죠. 우리 주택상환사채입니다. 주택공급주에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3학년 3반에 해당이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5번에 액면 동그라미 치고 할인 동그라미 쳐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는 말. 자,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됩니다. 돈처럼 넘버링이 붙어 있어야 되죠. 기호 동그라미, 번호 동그라미 칩니다. 자, 6번에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네모 엮어놓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입니다. 사채 원부에 동그라미 치고 사채권에 해버리면 또 틀려요. 원부입니다.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입니다. 채권에 동그라미 쳐요. 둘 다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기록하지 않으면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자, 7번 별표 쳐야죠. 밑줄 그어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하면 미쳐버리는 거야. 자, 8번은 뭐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이 규정한 것 이외에는 밑줄 그어놨습니다. 이 법이 규정한 것 이외에는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고
이게 주택법에서 규율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상법이 보완하겠다 하는 내용들이죠.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해버리면 틀려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자, 국공유지 네모 엮어놓고 채비지 네모 엮어요.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채비지 우선 매각이 나오는데, 자, 1번에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예.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토지 밑줄 그어요. 이게 바로 국공유지입니다. 예. 자, 기업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건설하는 주택건설 대조성이다. 밑줄 한번 쫙 커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야? 국민주택이야? 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잡아갑시다. 이걸 국민주택으로 바꿔요.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이거. 자, 니은번에 조합주택건설 밑줄, 대조성 밑줄 그어놓습니다. 여기에서만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한다는 말 나와요. 네모에 꺼놓습니다. 이걸 채비지 우선 매각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몇 년 내 사업 안 하면? 2년이죠. 2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자, 채비지 가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네모였고요. 국민주택 용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용지요. 국민주택 용지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땅입니다. 예. 여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바꾸면 안 돼요.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에 밑줄 그어요.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택에 매각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사업주택에 매각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가격 기준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놔요.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체감 임대로 갑시다. 밑줄 그어요. 85제곱미터 임대주택 건설 밑줄,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건설입니다. 자, 이건 조성원가로 갑니다. 임대주택 건설에서 임의 동그라미, 조성원가에서 조의 동그라미 칩니다. 체감 임대로 가요. 뭐 전용면적 85다, 60이다 여기까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깊게 들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업주택의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데에는 경쟁입찰 방법 밑줄 그어놓습니다. 다만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원칙은 우리 부동산 공부는 무조건 경쟁입찰이다. 하나밖에 없다 하면 수계약까지 하는 내용도 나왔죠. 넘어갑시다.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번 방에 토지 등을 수용 사용 가능 밑줄 한번 그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항토지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 지방 그래요. 국지 한 지방 그렇습니다. 공공사업주체만 이 수용권이 있어요. 그것도 국민주택 건설 밑줄 그어요.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조성 밑줄 그어요. 이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이 있을 때만 수용권이 있습니다. 국지 한지가. 그러면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이 없을 때는 국지 한지도 수용권은 없다. 이렇게 잡아가야 되죠.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토지 매수 이런 것 등 거기에 보면은 1번 보니까 국가항토지택공사는 밑줄 그어요. 국가항토지택공사 밑줄 두 줄 그어놓습니다. 국지 한지가 아니고 국가하고 국가기관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요. 위탁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때 위탁수로 네모 엮어놓습니다. 100분의 2. 우리 부동산 공법상 위탁수를 무조건 100분의 4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100분의 2 아닌 행정청 등이 위탁할 때는 절반을 감면시킨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100분의 2다. 그거 하나 잡고.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서 26회에서 작년에 한번 나왔죠. 오른쪽 위에 97쪽 한번 가봅니다. 제일 위에.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하면 주택건설사업 대중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밑줄. 자, 시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밑줄 두 줄 거예요. 자, 밑에 점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대중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밑줄 그어놓고, 요때는 도시군수가 하는 거죠. 자, 밑줄 그어요. 특별시장부터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한다. 자, 네모였고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어디에 하는 경우 기억년, 디귿, 리을 딱 묶어놓습니다. 자, 기업번 하나는 자꾸 시험장 가자 그랬죠. 기업번 국가 동그라미 항토지택공사 네모였고요. 국가나 국가기관이 할 때 정부에서 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뭘로 바꾸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바꾼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니은번을 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다. 100만 평 이상이죠. 자,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장관이 지원고시하는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주택건설 사업 밑줄 그어놓고 대조성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건설 사업만 기울여놓고 있어요. 자, 디귿번에 수도권 광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 밑줄 동그라미 1번, 지역 균형개발 밑줄 동그라미 2번. 자, 필요하여 국토교통장관이 지원고시하는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이죠.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뭐 그것만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사업
밑줄 그어놓고. 자, 리을번이 새로 신설됐어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자한.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죠.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그어놓습니다. 주택건설사. 뭐 이런 내용에서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이번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3번은 600세대 이상 밑줄 공구별로 분할해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주죠. 자, 4번 동그라미 4번 별표 한번 쳐요. 사업계획 승인 예외 네모에 꺼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건축법 허가받아서 짓는다 하는 내용. 이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주택 유효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 밑줄 그어놓고 주상복합이라고 써놓습니다. 주상복합을 건설한다. 이 목동의 하이페리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무조건 건축법 허가받아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그때 당시는 뭐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주축법이 있긴 했었는데 그와 관련이 없이 건축법 허가받아서 지은 건물이다. 주상복합이라면 건축법 허가다 이렇게 잡아갑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1번, 2번 묶어야죠. 유통상업지역 제외됩니다. 단독주택도 못 들어오고 공동주택이 못 들어오기 때문이죠. 도시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안에서 밑줄 그어요. 땅값 비싼 곳입니다. 땅값 비싼 곳, 주상복합이다. 이렇게 잡아가죠. 안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밑줄, 주택 유효시설을 동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죠.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 90% 미만인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 상가 연면적이 이게 업무시설, 상가 이런 것들이 지금 10% 이상이 되어질 때 이때는 건축법에 허가받고 짓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라는 말 밑줄 그어요. 뭐 그 정도만 체킹해놓고. 자, 5번 갑니다. 구대통령관 시도이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이죠. 6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사업주택의 승인 여부를 통보하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며칠 내 떨어진다? 60일 이내 떨어진다. 이렇게 잡아가요. 자, 대지 소유권 확보 나오죠. 네모 한번 엮어놓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을 받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원칙이죠. 다만 동그라미 쳐요. 자,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100% 소유권 확보까지 기다리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주택건설을 못해. 자, 그래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는 내용이죠. 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서둘러서 내주려고 하는 거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이 매도 청구권을 부여받게 되어진다는 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죠. 배째라는 사람을 째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서둘러 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1호에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벌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얘기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기흥지구, 용인의 기흥수지지구를 갖다가 떠올려야 한다라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했었죠. 자,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면적 100분의 80 이상입니다. 100분의 80 이상 네모였고요. 가로 열고 닫고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밑줄 긋습니다. 세 번째 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그런데 자, 시험 문제는 이제 가로 열고 이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 주택조합의 경우에요. 주택조합 네모에 걸었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 이런 자들이 있죠. 직장주택조합. 이 경우는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권이 아닙니다. 95 이상에 있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소유권 확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한 절반 이상이 사업을 못해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싸게 막 분양하죠. 다른데 뭐 1,100만 원대 분양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은 700만 원대 분양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공사비 많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추가됩니다. 그런 것들 따지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게 나아. 그냥 지역주택조합. 애 먹을 필요 없어요. 자, 2번을 밑에 보면 그거 이제 주택조합인 경우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 말한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치놓고 가로 열고 그 내용이. 자, 2번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그 대지를 지자가 빠졌네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국지한지는 사용권을 확보, 소유권 확보 아무 상관없어요. 하겠다 하면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자, 7번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에는 두 번째 줄 봐요. 그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에게 송부하죠. 밑줄 보여.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거기에 8번 별표 한번 쳐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다만 동그라미 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자,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미줄고요.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에 미줄고 넣습니다. 착수기한 연장은 5년짜리만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 제2호의 감옥에 따른 이런 말 나와요. 제1호 밑줄 2줄, 제2호 감옥에 따른 밑줄 2줄 그요. 제1호 5년 이내 이런 말 나오죠.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5년 내 착공 들어가야 돼요. 5년 내 착공 여기에서만 1년 연장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2번 봐요. 공고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있죠. 자, 감옥에서만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승인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5년 내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1년 연장이 가능해요. 남옥에서는 1년 연장 안 됩니다.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요요 공고, 나머지 2공고 착공하겠다 이렇게 되어지면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1공고 착공 신고일로부터 다시 2년 이내 착공 들어가는 게 2공고죠. 여기에서는 1년 연장이 없어요. 그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2년 이내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자, 공사의 착공이죠. 밑줄 그어놓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주 끝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이게 바로 착공신고예요. 착공신고. 오늘 착공한다 하면 여기에서 그냥 착공신고하고 착공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하고. 자, 그 다음에 사업주체의 매도 청구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밑줄 그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건축물을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를 시가에 동그라미 치고 이걸 공시지가로 해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수요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 자, 3개월 이상 협의에 내모 엮어 놓습니다. 3개월 이상 협의에 내모 엮어 놓고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라는 뜻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려요. 3개월 이후에나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라 하는 취지입니다. 자, 기업권의 원칙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알박기가 없어졌다 이제. 원칙, 기업권의 원칙이라고 써놓고 자, 니은번이 예외예요. 예외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원칙은 무조건 매도 청구합니다. 무조건. 배째라는 사람 나오면 소유하고 있었던 대지 소유권 확보 기간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매도 청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박기를 볼 수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을 때는 알박기 많이 들어갔었어요. 자,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입니다. 밑줄 거예요. 100분의 95 이상 밑줄. 사용권은 확보죠. 소유권 확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동의해주고 있는데 5% 미만만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배째라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되면 째버리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을. 자, 니은번 봐요. 기업 유효 경우죠.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예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게 반대하는 자가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 알박기가 아니라고. 뭐 한 절반 정도가 반대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기업 유효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10년 이전입니다. 밑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고 이게 3년에서 이게 대구 동구청 사건 때문에 10년으로 이게 기준이 강화된 거예요. 3년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담당 공무원이 신서인가 신서택지지구인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한 1억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딱 3년 만에 이게 21억으로 튀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이거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바로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도 10년까지는 예측을 못할 거라는 취지에 의해서 10년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원래 3년이었어요. 자, 대구 동구청 사건입니다.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주택건설공사의 시행이죠. 밑줄만 그어놓고 자, 오른쪽 사용검사 한번 봅시다. 밑에. 거기에서 뭐 주택관리사들한테는 조금 시험 문제 나오는데 우리한테는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자, 사용검사. 자, 사용검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자한테 관계서를 송부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 내모였고요. 국가항토이태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내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사용검사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죠. 자,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밑줄 그어놓고. 자, 3번에 사업주체가 파산했다면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시공보증자를 내세우지 않았다 또는 시공보증자의 파산을 받았다 시공보증자가 이렇게 되면 입주예정자 대표가 나서야 됩니다. 입주자가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입주예정자겠죠. 자, 밑줄 그어요. 입주예정자 대표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받자 하는 내용. 자, 사용검사 후에 사용은 사용검사 후에 사용해야 돼요. 예외 봅시다. 밑줄 그어요.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동별로 동별 공사 완료했을 때. 그 다음에 대중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 완료 시 임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에 밑줄 그어놓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놓습니다. 꼭 시험 문제는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사용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그거 잡아주고 자 넘어가서 100쪽에 넘어가서 공급의 주택 공급 파트에 들어가죠. 자, 1번은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동그라미 쳐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 동그라미 치고 이 승인이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여기는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에서 이게 천안의 신봉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800세대 아파트를 건설 공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천안시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에요. 입주자 모집 승인입니다. 승인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런데 복리설의 경우는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신고사항입니다. 신고.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이 단지 내 상가 있죠? 여기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사항이라는 거 이거 잡아줘야 되고. 자, 1, 2번 묶어놓고 국가, 지방자치, 국지한지 등은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아요. 항토이대공사가 이 신봉지구에서 뭐 800세대를 갖다가 건설 공급하겠다 했을 때 천안시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체킹하고. 자, 2번, 동그라미 2번에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영상물 등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죠. 여기에 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를 얘기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죠. 2년 이상 보관 내모에 꺼놓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시험 1순위입니다. 또 별표 쳐야죠.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항목과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감옥에 공공택지 나오죠? 밑으로 그렇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 폐지됐어요. 자, 그러나 공공택지에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공공택지에서 남아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남욱 같은 경우는 주택정책, 주거정책심의를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인데, 뭐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만 밑줄 한번 그어요. 자, 2번 봅시다. 2번 별표 쳐야죠.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자 경제자유구역이 영종도에서 코큰 놈들한테 분양할 때는, 우리한테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요. 자, 그 다음에 해운대 관광특구 이렇게 돼 있죠.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도시형 생활주택 밑줄 다목에 거기에 보면은 첫 줄 끝에 경제자유구역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제 다목에 관광특구 밑줄 그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 50층 이상이다. 또는 150m 이상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 나옵니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따라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틀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자, 1번에 국토교통부장관 네모에 꺼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죠. 자, 넘어갑시다. 오른쪽 위에 1, 2, 3 묶어놓고 지정 대상이라고 써야 돼요. 별표 쳐놓습니다. 이거 신설되고 나서 시험 문제 출제 안 됐습니다. 시험 1순위죠. 자, 20대 1 이렇게 되죠. 20대 1에서 각각 10 곱하기 10씩 해 들어간다. 10%, 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 기준은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자,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동그라미 쳐요. 이걸 뭐 1개월간, 6개월간, 1년간 해보면 틀립니다. 3개월간이죠. 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밑줄 10% 이상. 10% 동그라미 쳐놓고. 자, 2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동그라미 쳐요.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밑줄 그어놓고 200% 이상이에요.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입니다. 3개월간 동그라미 치고. 자,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 넘어서야죠. 20대 1 초과입니다. 상을 주려고 그런다. 20대 1. 가족 오락관 떠올려야 돼요. 20대 1.
상기율 나간다. 곱하기 10% 200% 이렇게 되어 있죠. 200%는 지금 2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6천 건 정도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 3개월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12,000건 이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자, 동글배기 2번 국토교토 분양관 밑줄을 그어놓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미리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자는 얘기죠. 하급행정청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쭉 들어갑시다. 7번 보면 7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두 번째 줄 끝에 국토교토 분양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밑줄 거요. 이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인데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통보하자. 결정해야 한다 밑줄, 제 끝에 통보해야 한다 밑줄 거예요. 원래 반영여부 통보는 60일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그런데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제한이 45일이죠. 반영여부 통보가. 그 다음에 우리 눈사람 모양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으면 반영여부 통보가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1개월로 나오지. 1개월. 이게 1개월짜리 나온다고. 이거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투기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죠. 여기에서 이제 해제 요청 들어가면 40일 반영여부 통보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임대주택 건설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요. 저당권 설정 밑줄 그어놓고. 자, 입소유권은 안 된다. 이거 자꾸 시험장 가야 돼요. 1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하여. 자, 입주와 모집권고 승인 신청의 밑줄 200 동그라미 칩니다. 자,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 네모였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바란다 밑줄. 아, 여기까지 시험 문제가 떴다고? 입소유권은 안 된다 이 말이죠. 200 동그라미 쳐놓고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밑줄. 소유 동그라미 칩니다. 입소유권 안 된다. 61 동그라미 쳐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다음에 쭉 해서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1, 2, 3 묶어놓습니다. 이런 것들 저당권 나오죠? 밑줄. 그러면서 3번 봐요.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도 안 된다 하는 내용이야.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입소유권은 안 된다. 주동아리 소유권 없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다만 네 번째 줄 끝줄을 봐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통령 대가 또 빠졌네요. 규정을 못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집단 대출들 받잖아요. 우리 거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의로 하고. 뭐 그 정도 체킹해놓고 투기과열지구 밑줄 한번 그어요.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오른쪽 위에 들어갑니다. 지정권자 나오죠? 그 국토교토 장관 네모 시도이사 네모였고요. 국토교토 장관 시도이사가 토트로서 특별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그 다음에 토트로서 투기과열지구 특별하다. 특별건축구역. 요게 지정권자가 국토교토 분양관과 시도이사죠. 그 정도 찾고. 자,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요. 지정 절차, 해제 절차입니다. 자, 국토교토 장관이 지정할 때는 또는 해제할 때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경우 시도이사의 의견을 청취하자. 밑줄 그어놓고. 자, 시도이사가 지정할 때 나오죠. 국토교토 장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밑줄 그어요. 자, 동그라미 4번. 자, 국토교토 장관은 1년마다 동그라미 쳐요. 1년마다 재검토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좀 특별하죠. 자,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밑줄 그어요. 요거는 이제 해제하는 건 아니고 재검토니까 이게 심의를 거쳐 해보면 안 돼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하여 네모에 꺼놓고 이걸 심의를 거쳐 해제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만 재검토할 때는 뭐 심의 거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회의를 소집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두 번째 별표를 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토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밑줄 그어요. 주거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 결정 밑줄 제일 끝에 통보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온다. 자, 암이 처리된 부분 주택 공급지에서 교란 행위 나오죠. 밑줄 그어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3학년 3발에 걸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거기에서 보면은 1, 2, 3, 4 묶어놔요. 밑에 1, 2, 3, 4. 근데 세 번째 줄에 봐요. 그 동그라미 1번 위에서 상속 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말 나와요?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의 저당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택 공급지에서 교란행위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일본에 설립된 주택조합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조합원의 지위죠. 조합원 지위입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자, 주택사원사채 안 됩니다. 양도할 수 없어요. 입주자 저축 증서 안 됩니다. 자, 4번에 각종 딱지나 이게 뚜껑 등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밑줄. 요거는 이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입주권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권을. 자, 건축물 철거 예정서입니다. 예. 자, 밑줄 그어놓고 건물 철거 확인서 밑줄 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목의 끝에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국유통장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지위 무효 밑줄 그었습니다.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을 취소, 공계약 취소 밑줄 그어야 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3번에 사업주체가 이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그 지급한 날에 네모였고요. 다음 날에 해버리면 틀립니다.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 취득입니다.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 취득. 자, 동그라미 4번을 보면은 자, 거기 입주를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그 주택이 입주한 제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해서 퇴고를 명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퇴고 명령이죠.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 자, 5번은 10년 이내에서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끝에 주택의 입주 자격 제한 밑줄 그어놓습니다. 요거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 자, 사용검사하고 매도 청구한다 하는 말이 이게 신설됐어요. 올해 신설됐는데 뭐 중간에 신설된 내용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 시험장 가면 됩니다. 관리 파트는 시험 문제 뭐 출제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가서 107쪽 농지법에 가봅니다. 일단 농지 정의 잡아야 돼요. 지게 산다 잡아야 됩니다. 지게 산다 잡아야 돼요. 지목이 어떻게 됐든지 농사 짓고 있는 땅이다 하면 무조건 농지로 본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문제 풀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계량시설 부지 있죠. 지게 산다 생산시설 부지입니다. 단색 식물 재배지 지게 산다. 농지 아닌 것 잡아야 돼요. 특히 초지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초지는 농지가 아니다. 초지법상 초지는 일지초 이렇게 되죠. 몇 년 미만으로 일사용된다. 3년 미만. 자, 니은번이 좀 어렵다 그랬어요. 뒷산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뒷산, 뒤에 산. 지목이 임야다. 그러면서 계단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 토지 형질 변경 없이 단색 식물이 재배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자, 농업인 나오죠. 이것 잡아야 돼. 농업인 정의.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 잡아야 되는데 농업법인이 영농조합 법인 밑줄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농업회사법인 밑줄 동그라미 2번. 영농조합 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을 갖다가 농업법인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의 집행권을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돼요. 농업인이. 이거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이거 하나 잡아주시고 그거 하나 잡고 나머지는 필요 없고 넘어가서 농지 소유 파트입니다. 농지 소유 파트 암이 처리된 부분 잡아야 돼요. 농지 소유 상한 나오죠.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게 딱 세 군데 남아있다고. 이것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상속농지죠. 농업기행을 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밑줄 그어요. 요 자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이농농지죠. 8년 이상 농업기행한 후 이농한 자죠.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자, 3번에 주말체험용농이죠. 1선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선제곱미터까지 하면 안 돼요. 까지 미만이죠. 까지야. 까지 미만이야. 자, 동그라미 4번 봐요. 밑줄 그어야 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는 제1항 동그라미 치고 상속농지죠. 제2항 동그라미 치고 이농농지예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임대나 사용되는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밑줄 그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농지, 이농농지 이걸 1만 제곱미터까지인데 임대나 사용되는 경우는 더 소유할 수 있다. 내용 됐나요? 이거 잡아줘야 돼. 주말체험용농은 해당 사항이 없어. 주말체험용농은 해당 사항이 없고 상속농지와 8년 이상 농업기행을 이농하는 이농농지에서만 임대나 사용되는 경우에 소유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죠. 농취증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왼쪽만 잡아갑니다. 판교 경매증 나오면 전화 주게 15개 비축하게. 요 내용이죠? 판교 경매증 15개 비축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거기서부터 묶어야 돼요. 비축 농지까지 묶어 놓습니다. 앞에서. 여기에는 농업기획서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농사니까 농지증은 며칠내 발급되는 거야? 4일내 발급이죠. 여기에서만 며칠내 발급? 예, 2일내 발급입니다. 그 정도. 그 정도. 농지 처분 오른쪽 맨 위에 밑줄 그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분 사유가 지역번까지 쭉 이렇게 나와주는데 뭐 안 읽고 시험장 가도 돼요. 우리 요 내용이 지금 우리 그림으로 드러누워 버렸다는 그 그림들 있죠? 이 그림을 조금 연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행강제급에 밑줄 한번 그어요. 이행강제급 밑줄 그어놓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네모 이거.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죠. 자, 넘어가죠. 전부 다 문서로서 때린다고 때려야 돼요. 그 동그라미 4번에 매년 1회 반복 부가징수 들어갑니다. 매년 1회 밑줄.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이내씩 해버리면 틀려? 2번씩 해버리면 틀립니다. 2회 이내. 여기는 매년 1번 이렇게 되어지고 있죠. 강제징수 가능하고. 자, 시험 문제 이번에 출제되면 대리경작 농지 이용 파트에서 대리경작 임대차 이쪽에서 나올 거라고 이제 강조를 좀 한번 했었죠. 자, 대리경작입니다. 시험 문제 1순위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휴농지입니다. 유휴농지. 이걸 휴경농지로 바꾸면 안 돼요. 유휴농지 네모에 엮어놓고. 자, 가로 열고 닫고에 대해서 농지 수익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직권 지정. 동그라미 1번. 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을 받아. 밑줄 동그라미 2번.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신청받아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1번 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죠. 신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에요. 이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대리경작자로 지정한다. 기억년 디귿 딱 묶어놓습니다. 이자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 대상 아니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면 안 돼요. 이런 자는 지정할 수가 없다. 자, 2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게 두 번째 줄 보죠. 생산자 단체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개량하는 자, 밑줄 그어죠. 경작하려는 자. 요 자를 학교, 이런 자들도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자는 지정할 수 없다 해버리면 틀려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건 이해하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넘어가면 유휴농지가 아닌 건 네모였고요. 자, 그러면 다음 중에서 유휴농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버리면 틀립니다.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뭐 지력증지 등을 위해서 휴경하는 농지 이 여기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년 딱 묶어놓고 유휴농지가 아니다는 말은 여기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나도 정신이 없지만 정신 좀 차리자고 이제 끝날 거니까 이것만 좀 하고 체킹하고 끝낼 거예요. 원래 대리경작은 뭐예요? 무슨 농지한테 대리경작자를 지정해? 유휴농지에 놀리고 있는 거야. 유휴농지가 아니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니까? 그럼 다음 중에서 유휴농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시험 문제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 지문을 쓰는 거야.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아서 이 농지를 농업기획을 안 하고 있는 농지야. 여기에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뜬다고. 이래 뜨면 틀리는 거야. 그건 유휴농지가 아니라니까.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래서 기억년 디귿 딱 묶어놓고 여기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봐봐. 니은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당연히 목적사업에 착수를 안 해. 이렇게 되어지면 당해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뜨면 틀리지. 이건 유휴농지가 아니라고. 휴경농지, 전용되는 농지 있잖아. 허가받고 신고하고 협의 거쳐서 타용도 일사용되는 농지들 있잖아. 이런 농지는 놀리고 있다 하더라도 유휴농지가 아니라니까. 이 말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니까. 거기에는 놀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지문이.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쳐야 돼요. 대리경작기간 네모 엮어놓고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하겠다. 3년으로 한다 밑으로 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건데 따로 정함이 없다면 3년이기 때문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지. 그렇게 잡는 거예요. 3년 이상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리경작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서 딱 끝나는 거야.
이상으로 한다면 틀리고. 자, 4번에 대리경작자 수확량의 일수, 수확량의 100분의 10, 쌀 10짝이다. 제가 이렇게 잡았지? 쌀 10짝 수확했으면 한 짝 줘야 돼? 그거 잡아야 돼.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 사용료 지급 밑줄 그어놓습니다. 안 받겠다. 너무 적어서 하면 공탁도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 봐요. 대리경작자,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밑줄 그어놓습니다. 중지 신청하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밑줄. 세 번째 줄, 시장고수구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밑줄. 자, 신청을 받은 시장고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알려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밑줄 한번 그어요. 시장고수구청장은 다음 해에 각 고용으로 한 해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1, 2, 3 딱 묶어놓고 대리경작자 지정에 있어서 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해지 사유라고 딱 써놓습니다. 자, 임대 사용대 밑줄 그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거기에 112쪽에 보면 임대차 계약 방법 나오죠. 동그라미 1번 별표 쳐야 돼요. 임대차 계약은 사용대차 계약을 하는 자는 사용대하는 경우 서민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민계약 네모 엮어놓고. 자, 동그라미 2번. 자, 임대차 계약은 네모였고요. 사용대차 계약 해당 사고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만 그래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밑줄 그어놓습니다. 임차 인동재지 소재지를 관하는 시군 면제가 확인을 받고. 자, 확인 동그라미 칩니다. 확정자 받는다는 얘기죠. 자,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인도 동그라미 쳐요.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 1번 별표 쳐야죠. 자, 임대차 기간은 가로 열고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이모자가 하는 경우는 8개월 이내로 임대나 사용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합니다. 원칙 3년 이상이에요. 이모작이다 하면 몇 개월에서 정하겠다? 8개월. 여기에서만 예외가 돼. 이 내용이 신설됐고. 자, 2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겠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된다라는 점. 자, 오른쪽에 농지 보전에서 농업진흥지역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시도이사가 지정합니다. 네모였고요.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농업진흥구역 밑줄, 농업보호구역 밑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4쪽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나오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녹간농자에 지정됩니다. 녹지정 밑줄,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이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지정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자, 4번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놔요. 4번 그 박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뭐를 할 수 있느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또 뭐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특히 농업보호구역 봐요. 오른쪽 칸을 보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행위, 이 행위를 할 수 있다. 농사짓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관광농원사업 밑줄, 그 다음에 주말농원사업 밑줄 그어요. 2만관 3천주 잡아갑니다.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관광농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농업보호구역. 자, 3,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농업보호구역이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1,000제곱미터 미만의 1종군생, 2종군생 뭐 이런 것들. 3,000제곱미터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급배수와 관련된 시설 등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농지 전용 나와요. 자, 농지 전용에서 봐요. 동그라미 2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 나오죠. 거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원칙이에요. 자, 3번 밑줄 그어요. 농지전용 허가 대상에 제외된다는 말. 요건 농지전용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1, 2, 3, 4, 5 딱 묶어놓습니다. 허가 대상 아니면 이렇게 써놔야 돼요. 허가 대상 아니니까 이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협의 거친 농지전용. 협의 거치면 되는 거지 왜 허가 받아? 자, 농지전용 신고 후 농지전용 밑줄 그어요. 신고 대상 농지죠. 도시적 계획관리적 협의 거친 농지. 협의 거친 밑줄. 자, 4번에 산지전용 허가 신고 없이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다시 복구 들어갈 때입니다. 보전 차원에서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하청관리청 밑줄 그어요. 산지 전용 하청관리청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보면 타용도 일사용 나오죠. 밑줄 그어놓습니다. 1, 2, 3 딱 묶어요. 간이 현장부대 채굴이죠. 자, 밑에 1번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밑줄 간이 동그라미 쳐요.
자,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밑줄 그었습니다. 바로 밑에 줄. 간이 동그라미 칩니다. 일사용기간이 7년입니다. 7년, 필요기간 5년 이렇게 되죠. 자, 2번을 보면은 주목적 사업의 현장 사무소 밑줄, 현장 동그라미, 부대시설 밑줄, 부대 동그라미, 현장 부대. 간이 현장 부대 채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채굴, 토속과 강물의 채굴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채굴 동그라미, 일사용기간 5년입니다. 7년, 필요기간 5년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전용 협의 밑줄 그어놓고 전용 신고 밑줄 그어요. 자, 신고 1, 2, 3 묶어놓고 신고 주시호에 걸리는 거죠. 주택, 어빈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그 다음에 유통가공시설에서 U자, 주시호. 어마어마한 어린이 놀이터 마을이관이죠. 자, 3번에 연구시설 밑줄, 어업용시설 밑줄, 연어가 나타나면 뭐 그 정도 잡아갑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자, 농지보존부담금, 농지를 전용하는 자입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존부담금 납입 의무가 없어요. 자, 쭉 밑에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농지보존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동그라미. 감면이야, 이 면제야. 감면이죠. 1, 2, 3 묶어놓습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목적, 공공용목적 밑줄 거예요. 공중신 잡아갈 겁니다. 2번에 중요 산업시설의 설치 밑줄,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 밑줄, 신의 동그라미. 공중신 깎아준다. 면제 사유 아니다. 깎아준다는 거. 그거 잡아야 되고. 자, 동그라미 5번을 보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서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합니다. 10일 이내에서 밑줄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 발급하자 하는 내용 나오죠. 자, 6번 봐요. 가산금 제도인데,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에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밑줄. 체납금액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밑줄 그어놓고 100분의 3 네모에 꺼놓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가산금 부과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18쪽에 7번을 보면, 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존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밑줄 그어요. 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1,000분의 10입니다. 중가상금이죠. 예, 해당하는 가산금, 중가산금 네모, 이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밑줄 그어요. 중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5년 넘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초과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 밑에 용도 변경 승인이라는 표현 나오죠. 제일 밑에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그러니까 창고 짓겠다 해놓고 다시 상가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년 이내 동그라미 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건설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 허가를 또 받는 게 아니고 승인 동그라미 쳐요. 아, 이건 뭐 전용 허가 다시 받는 건 아니다. 뭐 요 정도 해서 쭉쭉 한번 오늘 우리 스님들이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새벽 2시까지 해야 될 거야. 잠 안 자고 좀 해주십니다. 쭉쭉 읽어봐요. 내일부터는 9시 반까지 꼭 입실이 돼야 됩니다. 걸어 잠글 거예요. 걸어 잠그고 늦게 오신 분들은 저쪽에서 봐. 이제 시험지만 갔다가 자, 5분 이내 50분까지 시간을 줄 건데 45분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첫 문제부터 완전히 당황할 겁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일단 편하게 40점만 한번 맞아보자 하는 취지로 한번 해봅시다. 평균 점수 30점 나와요. 1위는. 자, 너무 아무튼 주눅 들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